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 중에 무더위가 와서 아마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더위에 영상을 준비하고 촬영하고 한다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세계의 테러 조직 제교재 251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는 어떤 테러 조직이 있는가?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그 테러리즘의 동향 분석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테러리즘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유럽 지역에서 테러가 극심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최근에 와서는 2000년대 이후에는 퇴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제가 있었던 스페인의 ETA,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IRA,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그 다음에 또 독일의 적군파, 고르시카 부흥운동,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테러 단체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퇴조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테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중동 지역은 이슬람 국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해교를 믿는 나라들이 많죠. 저 남아시아 쪽에, 그죠? 라오스, 그 다음에 태국, 방콕 이런 나라, 인도네시아, 회교,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역시 테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동남아 이슬람 테러 조직이 알카에다와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카에다는 IS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큰 테러 조직이죠. 바로 9.11 테러를 저질렀던 단체입니다. 이 알카에다하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런 어떤 테러 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또 중동 지역은 당연히 테러 증가하고 아태 지역에도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고 전체 흐름, 테러의 지역적 흐름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격상으로 분석해보면 이슬람 민족 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테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테러는 대체로 민족주의적 테러하고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민족만의 어떤 국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테러리즘하고 민족적 테러리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건 증가하고 극자 구구 그와 같은 이념적 테러리즘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념적 테러리즘, 예를 들면 극자 구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일본의 적군파 같은 데는 극자 테러 단체죠. 소독의 적군파도 극자 테러 단체. 그 다음에 터키의 인민해방군도 극자 테러 단체. 그 다음에 우루과이의 뚜파 마라소 같은 단체도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니까 극자 테러 단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극자 테러 단체들이 많고 극우 테러 단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KKK당 같은 것은 극우 테러 단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자 극우는 이념의 시대가 같기 때문에 소련을 붕괴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 테러 조직의 변화인데 전통적 테러 조직은 언제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는가 보면 구소련과 동구권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작한 1985년을 고비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전통적 테러 조직,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IRA, ETA, 그 다음에 소독 적군파, 일본의 적군파 이런 건 다 전통적 테러 조직입니다. 5, 60년대, 7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테러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85년을 고비로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의 개혁과 개방 정책은 80년대 후반에 이미 시작됐어요.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했습니다. 이 페레스트로이카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의 물결을 좀 받아야 된다. 공산주의 체제 또는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그 문화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87년도에는 기업령, 88년도에는 자영업령 등을 제정해서 자율과 자유의 원칙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국가 기업이나 기업은 좀 국가 거죠. 그럼 자영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국가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데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여적에서 도입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실각을 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보리스 옐친이 입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을 자유화시킨다,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련의 계획과 개방 정책인데 이거는 85년도 이후에 이런 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역시 전 테러 조직도 전통적 테러 조직은 이때부터 위축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테러리즘, 뉴테러리즘은 본격적으로는 소련이 붕괴된 90년대, 91년도 이후에 출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테러 조직 한번 살펴보면 자 KKK단이 제일 먼저 나오죠. 좀 오래됐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던 해인 186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남부군 출신 퇴역군인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KK단의 용어는 키클로스입니다. 키클로스는 그리스어로 단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클란은 가족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KKK는 쿠클락스 클란.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 시족끼리 모이는 어떤 단체라는 뜻으로 KKK단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흑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부군 출신이니까 남부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데리고 목면을 생산하는, 목화를 생산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무자비하게 취급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 흑인에 대해서 아주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노예로만 봤죠. 그래서 흑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바로 KK단이었습니다. 머리에 하얀 삼각 뿔로 된 모자를 쓰고 테러를 했죠. 그 다음에는 유럽을 건너가게 되면 IRA라 해서 북아일랜드 공화국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요구하는 어떤 테러 단체입니다. 1919년도니까 우리나라의 기미 독립운동을 했던 이때 설립되었어요. 오래됐죠, 이것도. 그 다음에 99년도에 북아일랜드가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전설 의미가 없으니까 2001년도에 해체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적군파도 1970년대에 활동한 극좌파 테러. 극좌파라는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엔 거의 와해되어서 2001년도에는 공식 해체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IRA와 일본의 적군파가 해체된 연도가 똑같죠? 2001년도. 서독의 적군파는 68년도에 조직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서독 정부에 대한 반전운동,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의 연속성상에서 서독 적군파가 탄생했어요. 이 불글적자잖아요. 일본도 불글적. 이 불글적자들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단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좌파 단체죠. 그러니까 독일의 중앙정부인 연방공화국에 대항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그러다가 98년도에 해체됩니다. 약 30년간 존속했죠. 그리고 일본의 적군파, 서독의 적군파는 다 일종의 극좌파 테러 단체다. 이래 보시면 되고, KKK는 극우파 테러 단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스크 분리주의죠. 스페인죠. ETA라고 부르는 거. 1956년도에 결성되는데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완전한 분리 독립 자치를 주장한 테러 단체입니다. 제가 91년도부터 93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었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데 버스 같은데 폭탄 테러를 많이 했습니다. 에타라고 불렀죠. 스페인어로 에타라고 불렀죠. 에타. 그 다음에 남몰루카 독립운동자라는 어떤 테러 단체가 있는데 이 남몰루카는 인도네시아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남몰루카 섬의 독립을 주장하는 게릴라 단체인데 원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오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부터 인도네시아 남몰루카 섬의 독립을 주장하는 일종의 테러 게릴라 단체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 단체는 75년도 12월 2일에 네덜란드 북부 베일린시에서 열차를 납치하는 테러 저지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테러한 거죠. 그 다음 75년도 12월 4일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수도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인도네시아 영사관을 점거하는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르시카 부흥운동은 프랑스의 테러 단체인데, 여러분 코르시카는 바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그래서 이 코르시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탄생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시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여기 공용어는 당연히 프랑스 국토니까 프랑스를 쓰는데, 이탈리아, 이 코르시카 옆에 이탈리아가 소속의 작은 섬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어가 섞인 코르시카 방언을 사용할 만큼 굉장히 자부심이나 자긍심, 주체적 독립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코르시카 부흥운동은 코르시카 사람들의 주체성을 함양할 목적으로 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시카 섬은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주도도 여러분 제주 방언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공용어지만 제주 방언을 쓰면 우리 뭐 알겠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흥운동 한다는 뜻은 아니고 성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코르시카 섬의 성격이나 제주도 섬의 성격이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니까 제주도 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붉은 여단, 이탈리아 붉은 여단은 1970년도에 결성돼 가지고 사회를 억압하는 기업체 간부, 경찰 간부, 법조인, 정치 지도자를 공격하는 목적으로 만든다지. 불타니까 이것도 약간 공산주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장 프롤레타리아. 여러분 프롤레타리아는 것은 노동자 농민 계급을 말합니다. 부자 계급, 자본가 계급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부르죠. 공산주의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해요. 노동자 농민의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해서 노동자 농민이 무장을 해서 정부를 전복시키자. 이걸 극좌파 폭력 집단이죠. 자, 이게 이제 거의 유럽의 테러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의 인민해방군도 터키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시켜서 극좌 정권을 수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권이죠. 그 다음에 쿠르드 노동자당 또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PKK라고 부릅니다. 70년대부터 99년까지 지속했는데, 쿠르디스탄 지역 또는 쿠르드 지역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곳인데 어떤 특정한 민족 이름입니다. 터키 남부와 이라크 북서쪽에 많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쿠르드족만의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만든 어떤 테러 단체가 PKK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의 우루과이, 뚜파 마로스라는 테러 단체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루과이에서 활동한 도심지에 활동했던 유격입니다. 도시 게릴라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공산주의 원조인 마르크스주의와 무정부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극좌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인민군 해방군 역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목표로 했으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한 테러 단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테러 단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LO 또는 PFLP, 팔레스타인 해방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팔레스타인 민족만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비밀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많은 테러를 저질렀는데 93년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자치권을 인정받았어요. 자치정부로 변신해서 합법적으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 조직의 출발점을 이 PLO로 봅니다. 64년도에 결성됐습니다. 자, PLO로 드시고, 그 다음에 검은 9월달은 이 70년도에 설립된 PLO 내의 알파타에서 분리된 가장 과격한 극좌파 조직입니다. 검은 9월달 PLO에서 분파된 가장 급진적 과격한 게릴라 조직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72년도에 미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를 납치하는 사건을 저지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사건일까요? 이 어떤 거대한 수송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죠? 군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송기에서 내리면 하나는 인질들인데, 이 사건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테베 작전입니다. 76년도 7월 4일에 에어프랑스 소속 항공기가 공중 납치 하이제킹이 되었습니다. 76년도 사건입니다. 이 저지른 주모자들은 바로 독일의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PLO 해방기구 조직원들입니다. 7명의 테러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질을 잡고 테러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테러범들을 진압하면서 인질을 구조하기 위한 작전의 한 과정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정보 모사드가 나오죠. 해외 정보 수집하는데 미국의 CIA 못지않은 정보 수집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모사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부대가 많이 있는데 사레트 메트칼이 나오죠. 사레트 메트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세계 대테러 부대 보면 이스라엘은 샤이렛 13전대 강이 나오는데 13전대하고 사레트 메트칼하고 비슷한 조직입니다. 특수요원들이죠. 우리나라 말 특전사 이런 요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찰 특공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하는 인질을 다 구하고 현장에 있던 테러범들은 전부 사살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엔테베 작전 하면 여러분 유튜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편 다 보기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줄거리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자 지구 관계 여러분 나오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시리아 있고 레바논이 있죠. 여기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지중해 연안 약간 남서쪽의 일부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인데 가자 지구는 주로 팔레스타인국이 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강 서쪽 지구에 대해서 내가 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를 팔레스타인국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이 전 세계 135개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하나의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만으로 독립국가를 구성하자 하는 테러단체가 바로 PL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통적 테러 조직을 살펴봤고 최근의 테러 조직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광신적 테러 단체가 있고 광순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범죄적 테러 단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순교적 테러 단체는 주로 광신적 테러 단체는 거의 순교적 테러 단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에 미치면 자기 목숨도 내버리죠. 그러니까 광신적 테러 단체와 순교적 테러 단체는 약간 일련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광신적 테러 단체 살펴보면 ANO 또는 아부니달은 이 테러 단체를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ANO 또는 아부니달. 74년도에 결성돼서 리비아에 본부를 두고 있고 리비아의 국가 원수인 카다피의 후원을 받는 테러 단체입니다. ANO. 74년도 카다피 후원 ANO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알카에다. 9.11 테러를 저지른 주범이죠. 이 단체는 7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죠. 침략했을 때 아랍의 의용군으로 참여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든 단체입니다. 바로 여러분 암살되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 결성한 단체가 바로 알카에다입니다. 79년도.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뭉치고 나누고 하는 어떤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결국은 2011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대테러 조직 네이비실에서 살해가 되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라는 단체, 헤즈볼라는 특이한 기관입니다. 이란의 정보기관의 배후 조정을 받는 5,000명의 대원을 거느린 중동 최대의 교전단체, 테러단체면서 레바논의 정당 조직입니다. 레바논의 합법적인 정당 조직이면서 전쟁을 하는 교전단체다. 특이합니다. 이란에서 정보의 조정받는 이란의 후원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5,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테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구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것은 이슬람의 원래의 어떤 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슬람 원리주의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슬람 공동체로 전 중동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슬람 이데올로기하고 상반되는 어떤 사람이나 국가나 민족이 있으면 테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이슬람적 어떤 개인, 국가, 민족은 테러 대상이 된다. 이게 헤즈볼라. 자, 교전단체면서 정당 조직은 헤즈볼라다. 하마스입니다. 87년도에 하신이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신은 같은 하시죠. 하마스, 하신. 같은 하가 창설한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역시 이 친구들도 이슬람 원리주의 가격단체입니다. 주 활동 무대는 역시 가자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안에 있던 지중해에 의한 조그만 서쪽에 있는 지역,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국가의 주요 점령지가 바로 가자지구 되는데, 이 하마스는 이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활동한다. 무자헤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게릴라 조직입니다. 79년에 만들어졌죠. 알카에다와 동일하죠. 그래서 아프간 사태 당시에 반정부 무장 게릴라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에 대항해서 게릴라 활동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많은 전쟁을 했는데 소련과 교전해서 89년도에 결국 소련이 철수합니다. 79년도에 침공해서 89년도에 철수하니까 10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점령하고 있다가 철수시킨 데 기여한 것이 바로 무자헤딘이다. 무지막지하게 헤딩을 한 거죠. 이게 무자헤딘은 소련군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헤딩한 거야. 무자헤딘.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알지하드는 80년대 후반에 오사마 빈 라덴의 개인 주치의가 창설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알자와할입니다. 알자와할이가 창설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사마 빈 라덴과 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알카에다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9.11 테러할 때 알카에다와 연계해서 테러를 했다고 알려진 것이 알지하드입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 알지하드 같은 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와 같은 관계다. 알카에다, 알지하드. 자, 그 다음에 알이 나온 게 또 하나 있죠. 알타우히드. 그 다음에 이거는 알지하드인데 이거는 왈지하드입니다. 알타우히드 왈지하드는 2004년도에 한국인 고 김선희 씨를 납치 살해한 알자르카이라가 지도자, 알자르카이가 이끄는 무장단체, 연마가 지도자. 이거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거의 더, 정관사 더와 같습니다. 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테러단체가 많이 나오는데 테러단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 다음에 민족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테러단체입니다. 물론 앞에 유럽의 테러단체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현대 테러단체 중에서 민족 분리주의, 민족 독립을 주장하는 테러단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첸공화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검은 가부라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타밀족만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타밀타이거 또는 타밀족의 호랑이카는 테러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LTT라고 본다고 그랬죠? 자, 이 검은 가부는 검은 옷을 입은 가부들이 테러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말이 붙었어요. 여러분, 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로부터 체첸공화국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는데 이 하기 전에 이 체첸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바뀌죠. 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체첸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니까 독립을 반대하는 러시아 정부에서
체첸 공화국을 에 대해서 많은 어떤 유혈 사태를 일으킵니다. 전쟁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체첸에는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한 1994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체첸 공화국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한테 죽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과부들이 분노를 품고 테러를 저지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검은가고. 이 체첸족도 예전부터 러시아나 소련으로부터 분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 일종의 정체성이 강한 어떤 체첸 지방의 종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첸 종족입니다. 그 다음 타밀타이거는 스리랑카 내전이죠. 1984년도부터 2009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내전인데 이 내전의 원인은 전체 인구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게 불교계입니다. 불교계 종족이 싱갈라족이에요. 약 74% 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계는 타밀족인데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 타밀족은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은 다수적인 싱갈라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 안 시켜주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하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긴 거죠. 종족 분쟁이기도 하면서 종교 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 이 스리랑카 내전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권유린 사태가 유엔에 보고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밀족만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테러 단체를 타밀타이거 또는 LTTE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리랑카 내전과 관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적 테러 단체는 중미 또는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입니다. 콜롬비아나 멕시코 같은 중미의 마약 카르텔이 국제적 범죄 현장에서 정부에 대항한다. 무슨 말이냐면 마약 조직들이 거의 군사적 조직만큼 엄청난 무기와 장비를 갖고 있어요. 이 마약 조직들이 연대한 것이 카르텔이죠. 각국에 있는 중남미에 있는 여러 가지 마약 조직들이 연대해서 카르텔을 생각해요. 하나의 결속체, 하나의 조직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정부원이 대항하는 거죠. 이것은 마약 범죄 조직이기도 하면서 테러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범죄적 테러 단체라고 합니다. 이 중남미는 사실은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마약으로 먹고 살죠. 그 마약을 장악하는 사람은 바로 테러 단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최근의 테러 단체의 종류를 살펴봤고, 이슬람의 4대 테러 단체는 무자히딘, 하마스, 알카에다, 헤즈볼라로 보통 불립니다. 자, 다음 이슬람 4대 테러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러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어떤 헤비급 복서 중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있죠. 제가 그분의 복싱을 봤는데 정말 천재 복서입니다. 헤비급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체는 보세요. 무하마드 비슷하죠. 무하마드 알리, 알라죠. 무하마스 알라. 이렇게 하면 무하마드 알리하고 매우 비슷하대요. 이슬람 사단체는 무하마드 알라다.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권력별로 주요 국제 테러 조직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동과 유럽과 아시아와 미국과 중남미로 나눴습니다. 다음 중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중동의 테러 조직이 아닌 것은, 유럽의 테러 조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중동의 테러 조직은 ANO, 아부니달,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검은구월단, 그 다음에 무하마드 알라, 그 다음에 알지하드, 알타우이드 또는 왈지하드, 그 다음에 여러분 IS, 이슬람 국가죠. 쿠르디스탄 노동자 당, 이런 것들은 다 중동의 테러 단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IS는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IS는 경화 교재에 잘 안 나오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IS는 최근의 테러 조직이니까 몇 가지 아셔야 되겠어요. 자, 제가 이 교재에는 없는데 설명만 할 때 좀 들어보십시오. 2004년도에 알카에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만든 테러 조직이 IS입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S라 쓰기도 하고 ISIL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국제단체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즉 미승인 국가입니다. 자기들끼리 국가라 부르고 실제로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수니파 칼리프 제도의 부활을 목적으로 2006년도에 이슬람 국가 설립을 선포했습니다. 칼리프라는 것은 이슬람 국가 지도자를 부르는 명칭이죠. 러시아의 칸처럼. 칼리프 제도를 부활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내부 권력 투쟁 끝에 알카에다와는 결별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알카에다하고 같은 뿌리가 아니다. 다른 테러 단체다. 하는 공식 선언을 한 것이 바로 IS가 되겠습니다. IS. 지금은 이 IS가 전 세계에 아주 잔혹한 테러를 많이 저지르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납치해가지고 두건을 씌우고 목을 아주 칼로 자르는 장면 이런 것도 가끔씩 유튜브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해요. 자, 그 다음에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동에 있는 테러 단체다. 이 중동이라는 것은 아시아 남서부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주로 예를 보면 여러분 회교 국가, 회교를 믿는 국가들은 거의 중동이라고 하죠. 중동이 옛날에 우리 근로자들도 이 나라 많이 나갔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열사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테러 단체는 IRA, ETA, 서독적군파,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무장 프롤레타리아, 터키 인민해방군, 남몰루카 독립운동자, 네덜란드죠. 그 다음에 코르시카 부흥운동. 그러니까 유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터키도 지형적으로 잘 애매한데 유럽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터키도 유럽으로 본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일본의 적군파,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설명 안 했지만은 필리핀의 공산 조직인 신인민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시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소수민족 테러 단체인 타밀 타이거. 자, 스리랑카도 남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테러 단체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음진리교. 자, 오음진리교도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오음진리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1995년도에 일본의 지하철에 살인 독가스를 살포를 해서 약 5,500명의 사상자를 냈던 사이비 테러 단체, 광신적 테러 단체를 오음진리교라고 부르죠. 자, 이것도 아시아의 테러 단체로 봐야 됩니다. 처음으로 화학 독가스를 사용해서 테러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오음진리교다. 95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테러 단체는 KKK, 쿠클락스 클란이죠. 그 다음에 중남미에는 우루과이의 뚜빠 마로스와 그 다음에 남미의 마약 카르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테러단체, 유럽의 테러단체, 아시아의 테러단체. 터키는 유럽에 속하고 스리랑카의 타밀 타이거는 아시아에 속한다. 그 다음에 필리핀의 신인민군이라는 테러단체도 있다. 오음진리교도 있다. 그 다음에 중동에는 IS 같은 것이 있다.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족주의 테러단체의 요약 정리입니다. 제가 민족주의 또는 민족분리주의, 특정 지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테러단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전통적 테러단체로는 IRA, 북아일랜드 독립이죠. ETA,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독립, 코르시카 부흥운동은 코르시카의 주체성을 또 함양하게 한 것인데 이거는 꼭 민족주의 테러단체 보기 곤란하지만 코르시카 섬, 코르시카 지역의 부흥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테러단체로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넣어놨고 남몰루카는 인도네시아 남몰루카 지역의 독립이죠. 그 다음에 쿠르드 지방의 독립,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독립,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PLO, 그 다음에 최근의 테러 조직에는 바로 검은가부, 체첸공화국, 검은가부, 스리랑카의 타밀 타이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계의 테러 조직, 테러 동향과 테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네요. 자, 여러분도 밤을 낮삼아서 열심히 하시길